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약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대급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절친으로 알려진 김동관 하나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방산에, 정 사장은 조선해양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두 기업의 행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와 켈리 등 맥주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의 강원 공장 부지에서 법적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최대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이면서 관심을 모은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데뷔를 화려하게 치른 마녀공장이 K뷰티 부활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소식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약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인가 이제 파트너십 구축을 했는데 이후에 보면은 지금 역대급 위탁 생산 계약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약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난 3월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에 역대급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삼바는 화이자와 종양과 염증 면역 치료제 등 총 5,350억 원 규모의 다품종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예. 이건 지난해 매출액 대비 비교해 보면 17.8% 규모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어서 업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사는 지난 3월에 한 개 제품에 대해서 일단 첫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는데 올 들어서 삼바가 화이자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7,76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님 삼바 사장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화이자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이번 계약은 이달 초 4공장이 예정대로 완공됨에 따라서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화이자 측의 글로벌 공급 최고 책임자 역시도 이번 파트너십은 한국 제약산업에 대한 화이자의 신뢰를 반영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이미 선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삼바의 주가는 0.13% 빠진 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올라간 게 아니라 빠졌군요. 네, 78만 5천 원에 1,000원이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배터리 업계의 성적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은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우리 K배터리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위권 안에 모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행히도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SK온과 삼성 SDI도 5위권에 들어갔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오늘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이 약
86.7기가와트시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49.4%가 증가한 수준이고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5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아무튼 중국 기업의 상대적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보다 6.0%포인트 하락한 47.4%로 조사됐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2위가 중국 CATL입니다. 이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은 23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1%가 성장했고요. 1위인 LG 엔솔을 바짝 따라 붙은 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그러니까 26.5%니까 전년 동기보다 6.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약 1.3%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CATL은 이 자사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과 볼보 등 차종의 판매 호조로 급성장한 것이고 향후에 현대차에도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튼 중국 시장 외에 비중국 시장의 CATL의 점유율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이 업체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 최근에 이 테슬라의 CEO와 CATL 오너들이 중국 현지에서 또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더 주목되고 있고 앞으로 더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은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우리 업체들이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일본 파나소닉이 3위, 중국의 BYD가 무려 620.9%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6위까지 추격을 해서 우리가 1위부터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순위가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K배터리가 절대 뒤지지가 않는데 맞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가격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가 경쟁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우리 네. 업체들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특별하게 재계 절친들의 발걸음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화그룹과 그리고 현대 아들들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조선 사업을 두고 이번에 두 사람이 맞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동관 한화 부회장 그리고 정기선 HD 현대 사장의 발걸음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김 부회장은 일단 한화오션의 출범과 함께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를 비롯해서 방산 전시회로 좀 유명한 곳이죠. 마덱스 2023에 참석한 반면 정기선 HD 현대 사장은 해외에서 열린 선박 박람회죠. 오슬로 노르쉬핑 2023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 두 절친의 행보가 좀 엇갈리는데요. 향후 나아갈 이 사업 분야에 대한 비중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재계에 따르면 김동관 부회장은 어제 오전 거제 한화오션 옥포 조선소를 둘러보고 또 오후에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마덱스 2023 전시회에 참가해서요. 한화그룹 전시 부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전시 부스를 또 둘러보면서 한화오션이 한화와 한 가족이 된 후에 첫 전시회라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김동완 부회장과 친한 절친인 정기선 HD 현대 사장은 6일부터 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르쉬핑 2023에 참석을 해서 노르쉬핑은 세계 3대 조선해양 박람회로 꼽히면서 정 사장이 유럽 주요 선사들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아무튼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노르쉬핑의 경우에는 아무튼 이 오슬로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전시회인데 다양한 국가들이 국가관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한국전시관에는 대한해양조선협회와 또 한국조선기자재협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노르쉬핑의 경우에는 방산에 초점을 맞춘 마덱스와는 다르게 조선해양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어서 예. 두 사람이 조금 방점을 다리두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한화 같은 경우는 어제 전시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에 한화오션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네. 수상한
영가의 재건을 꿈꾸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시 이제 군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 예.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한화와 HD 현대가 군함 수주를 두고 악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KDDX라고 해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를 두고 두 회사가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또 뭐 실제 이제 절친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통해서 기업의 방향과 노선을 조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수주전을 둘러싸선 회사끼리는 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더 예.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가 사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두고 특수선 분야에서 이거는 독과점이 우려된다면서 양측이 기싸움을 벌인 적도 있기 때문에 한국형 구축함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은 뭐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게 격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전해드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나온 관계자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한화 측은 가장 먼저 이달 말에 있을 8천억 원 규모의 울산급 배치삼 호위함 5, 6번함 입찰 전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강하게 피력했고요. 선도함은 일단 HD 현대중공업에 우리가 뺏기긴 했지만 우리가 더 뛰어난 후속함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역시 이 자리에서 맞섰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DDX 모형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등의 다양한 함정 콘셉트를 최초 공개하면서 우리가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물론 이제 사장들이나 회장들끼리는 행보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군함 수주를 두고 양 회사가 격전을 펼칠 전초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행사장에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의지를 밝혔는데 앞으로 한화오션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재는 조선업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조선업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파업 등으로 과거에는 갈등이 좀 컸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노사 간에 모처럼 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권오갑 회장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예. 이 소식이 유독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만남일까요? 저도 대기업 CEO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뭔가 훈훈한 감정이 든다든지 했던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이 권오갑 회장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수감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박근태 전 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예. 뒤늦게 알려졌다고 하니까 이게 설마 이거 홍보 기사니까 이건 뭐 현대 측에서 냈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노조조차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 노조 소식지에서 권오갑 회장이 지난 1일 경주교도소에서 옥중 투쟁 중인 박근태 지부장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직접 면회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노조가 밝힌 건데요. 네. 권 회장이 현대중공업 부회장으로 있을 때 박 전 지부장은 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돼서 노조 대표로 활동한 바 있고 박 전 지부장이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개동에서 열린 회사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재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이 권 회장이 박 전 지부장을 찾아가서 이게 서로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서 안타깝다고 직접 위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권 회장은 박 전 지부장 또 집으로도 작은 선물을 또 보내서 위로를 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지부장도 면회를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또 회사와 노조가 힘을 모아 회사 발전을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 소식을 노조 소식지에 실으면서도 동시에 면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근태 지부장이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 벌어졌던 모든 아픔을 책임지고 구속된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조는 받아들인다고 밝혔고요.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16일에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현재 진행 중인데 아무쪼록 이렇게 노사 간의 화합이 오랜만에 좀 이루어져서 훈훈한 모습이라서 뭐 각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노사 간의 어떤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업황이 호조가 되니까 노사 간에도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되네요. 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맥주 공장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박 기자, 예. 법적 기준치의 2배에 달한다고요.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 이제 생방 중에 사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 저희가 오늘 전해드립니다. 하이트진로는 지금 맥주 제조를 위해서 강원과 전주 두 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운 내용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강원 공장의 경우에는 지난 4월 19일 강원도의 홍천군청으로부터 토양 오염 방지 시정 명령을 받았고요.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된 니켈이 토지환경보전법의 기준치를 2배 가까이 초과한 채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시행 규칙을 보면 공장 부지에서 니켈 허용 기준이 초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오염된 토양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고요. 예. 니켈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홍천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창고 등으로 이용하는 3제곱미터의 공장 부지에서 유해 화학 물질인 니켈이 검출돼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서 산업 활동에 의한 오염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고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또한 군청과 똑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의 의견도 좀 실어드리면 시정 조치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일단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다만 공장 부지의 토양에서 나온 것으로 수질이나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이트진로 관계자가 밝혔고요. 근데 토양의 오염이 물론 맥주의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유해 화학 물질의 기반 위에서 맥주가 생산된다고 하면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쾌할 리가 없겠죠. 아무튼 예. 화이트진로 측에서 발빠르게 조치를 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고용을 엿볼 수 있는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도 있고 네. 경영 상황 때문에 좀 감축을 한 기업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많이 늘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직원 수가 최근 1년 사이에 14,000명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대기업 집단 82곳의 공시를 토대로 한 고용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분석 결과를 보니까 대기업 집단 내 국내 계열사 3,076곳의 직원 수가 2021년 말과 비교해서 2.5%, 171만 9,410명에서 2022년 말까지 176만 2,391명으로 4만 2,981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 대기업 집단에 새롭게 편입된 그룹을 제외하면 1년 사이 직원 수가 늘어난 곳이 52곳이고요. 줄어든 곳이 22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쪽이 많은 것이죠. 예. 상당 부분.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인데요. 직원 수가 2021년 말 17만 4,952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18만 8,891명으로 13,939명이 증가했습니다. 삼성, SK, CJ 순서로 각각 다 증가를 했고요. 또 2021년 대비 2022년 고용 증가율로 보면 고용 증가율입니다. 수가 아니고요. 증가율로 보면 KG 모빌리티죠. 쌍용 자동차입니다. 옛 네. 쌍용 자동차를 품은 KG그룹이 1위였는데 직원 수가 6,706명에서 11,056명으로 66.4%가 비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줄어든 기업을 보면 같은 기간 쿠팡이요. 72,763명에서 52,551명으로 22,212명 줄었습니다. 꽤 많이 줄었네요. 예, 안타까운 것은 쿠팡이 늘리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에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LG가 2,016명, 효성이 1,959명, GS는 1,345명씩 각각 감소했다는 점. 단일 계열사별로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가 10,000명을 넘는 회사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기아, SK하이닉스 등 27곳이었다는 점 참고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원 감축이 이제 상당히 심한데 각 기업에서 입장이 혹시 나온 건 없었을까요? 따로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요. 이 지금 조사기관에서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 것뿐이고 각 기업별로 따로 취재가 된 바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예. 됐는데 각 기업별로 사정이 많이 다를 겁니다. 특히 예. 쿠팡의 경우에는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난맥상인 게
본인들이 작년에 인원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2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일단 이 업체 조사 결과로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돼서 조금 예. 머쓱한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이후에 이제 기업 측에서 어떤 입장이 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7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요즘에 이제 우리 증시가 한동안은 상승 랠리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요 며칠에는 조정을 받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큰 기대를 모은 회사가 있죠. 박 기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네, 마녀 공장이죠. 마녀 공장이라는 회사인데, 네. 공장입니다. 네, 헷갈렸습니다. 예, 예. 마녀 공장이라는 회사인데, 네. 상장을 하더니 결국에는 따상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기업으로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녀 공장입니다. 예. 예, 마녀 공장 9,600원 뭐 따상이니까 뭐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주가를 언급해드리진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면 41,600원 9,600원이 올라갔네요. 따상에 성공을 했고요. 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뒤에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일에 올라서 이게 사실 왜 마지막 따상이냐고 부르냐면 오는 26일부터는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서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는 만큼 마지막 따상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록이 됐고요. 마녀공장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16,000원 대비 2배가 상승한 32,0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을 했고 여기에서 30%가 상승한 41,6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제 그 대본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거 못 갈 줄 알았는데 장 중반까지 20%로 쭉 달리다가 결국엔 오후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서 따상의 벽을 넘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 22일과 23일에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했는데 이때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800.47대 1이라는 올해 최대 경쟁률을 기록해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 따상 갈 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오전 오후로 봤을 때는 못 갈 줄 저같이 이제 죄송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가게 됐고요. 네.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서도 126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그런 평가와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총 5조 613억 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집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2012년에 마녀공장이 설립이 됐는데요. 국민 클렌징이라고 불리는 퓨어 클렌징 오일로 잘 알려진 클린 뷰티 컨셉의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마녀공장의 제품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65개 나라에 이미 진출해 있고요. 전 세계 주요 온 오프라인 채널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는 국내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정도로 이미 일본 시장을 잘 점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출발이 좋은 마녀공장이 K뷰티의 침체를 과연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아무튼 첫 시작이 좋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최대 주목을 받았던 마녀 공장을 네.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마녀 사냥이 아니라 마녀 공장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요즘에 K뷰티가 이제 산업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중국의 네. 리오프닝을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도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었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마녀 공장이 일본을 넘어서서 중국까지 좀 진출해서 K뷰티의 침체를 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네. 이 마녀 공장에 대한 얘기를 소개할 때 오늘 오전부터 많은 방송인들이 대부분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를 해서 실수를 그래요? 많이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는 점 더불어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마녀 공장입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행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LCC 저가 항공들의 지금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가는 항공기가 편도로 5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주도가 아니고 일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노선을 저도 아까 이제 찾아보고 왔는데 5만 8천 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부족한 노선의 여행객이 늘면서 사실 비행기표 가격이 치솟았었는데 이제 휴가철이 되니까
다가오니까 LCC를 중심으로 해서 할인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일본과 동남아 그리고 제주도까지 특가 항공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이 어제부터 일본 노선들에 대해서 특가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고 후쿠오카 노선 최저가가 59,000원인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꼭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행사 어플도 있고요. 티켓을 구매하는 다양한 노선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할인 쿠폰을 쓰게 되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오사카는 64,000원, 도쿄는 86,500원 정도인데 결제 수단 그리고 할인 쿠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또 워낙 변화가 무쌍하다 보니까 제가 원고를 작성했던 오전 오후에 정오의 시점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네. 제주항공도 다음 주까지 동남아 지역인 방콕과 코타키나발루 편도 항공권을 10만 원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은 홈페이지에서 이미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이스타항공이 이제 업무를 재개했는데 오늘과 오는 10월 사이 운항하는 김포에서 제주 노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편도 최저가를 9,900원에 9,900원에. 9,900원입니다. 네. 9,900원에 판매 중에 있는데 왕복이 아니고 편도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접속 경로에 따라서 가격에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알짜 티켓을 잘 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여행 욕구가 막 끌어오르고 있네요. 9,900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제주도를 떠나고 싶은 가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레임 이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